데이 17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한 단어의 접두사, 어근, 전미사를 구별하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근 78 NOUNC 알리다, NURS, NUTRI는 영양분을 공급하다입니다.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announce, AN2, NOUNC 알리다. 그래서 동사로 누군가에게 알리다가 발표하다, 알리다, 방송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나운서, 이해할 사람, 명적.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사람이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announcement, MENT, 상태, 명적.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발표, 소식, 성명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onounce, PR은 before, NOUNC 알리다. 그래서 동사로 누군가 앞에서 알리는 것이 발음하다, 의사, 태도를 표명하다, 선언하다, 발표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onouncement, MENT, 상태, 명적.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알리는 것이 공표, 공포, 선언, 선고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denounce, 이때 DE는 intense, 강조입니다. NOUNC 알리다. 그래서 동사로 부정적으로 남의 잘못이나 흠을 강하게 알리다가 맹렬히 비난하다, 고발하다, 탄핵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배운 어근을 활용해서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pronounce, 누군가 앞에서 알리게 된 것이 바로 확고한, 단호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denunciation, ATION, 뭐뭐 하는 것, 명적, 강하게 알리는 것이 바로 맹비난, 성토, 규탄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onunciation, PRO, before, NUNCI 알리다, ATION은 뭐뭐 하는 것, 누군가 앞에서 알리는 것이 바로 발음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NOUNCE가 발음 때문에 NUNCI로 형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근 78 계속하겠습니다. NURS, NUTRI 영양분을 공급하다. 어근에 살을 붙이겠습니다. nurse, 얘가 명사일 때는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람이 간호사이고요. 동사는 간호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nursery, RY는 장소, 명적.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간호하는 장소 또는 영양분을 공부한 장소가 유아원, 유치원 의미가 되었고, 어린 나무를 간호하고 영양분을 공부한 장소가 묘목장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nursing, 동사 원형에 ing 붙이면 이건 동명사 돼서 명사로 간호하는 것이 바로 간호직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nurture, URE는 상태, 명적.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태, 그것이 양육, 육성, 양성이라는 의미가 됐고, 동사로 파생되어서 양육하다, 육성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nutrition, TION은 행위, 명적.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한 행위가 영양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이 단어의 부정어는 반의어는 malnutrition, MAL은 나십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명사로 영양실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nutrient, ENT 명적으로 되어서 얘가 명사일 때는
바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영양소, 영양분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원팁 하겠습니다. 놈, 이 자체가 매력적인 의미가 있다 했죠. 얘가 룰, 규칙이니까 사회적 룰과 규칙이 바로 뭐가 돼요? 표준, 규범, 기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노멀, AL이 형접과 명접으로 활용되어서 형용사일 때는 규칙 그대로의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의미이고요. 명사일 때는 규칙 그대로의 것이 보통 평균 정상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운 어근을 활용해서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노멀이 정상적인 의미일 때 여기다가 IZ 이를 붙이면 얘가 뭐뭐화하다 뜻이어서 정상화하다 의미가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 normalization, ATION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얘가 normalization이 바로 정상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형용사에다 ly 붙으면 100% 뭐야? 부사. 그래서 normally가 바로 뭐예요? 부사로 보통 정상적으로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반연은요 꼭 알아둬야죠. 이때 A, B가 뭐예요? from입니다. 벗어난 normal, 정상에서 벗어난, 그래서 벗어난 것이 abnormal이 형용사로 비정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어근 79 하겠습니다. OPER 일하다입니다. 역시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operate, ATE는 뭐뭐하다, 동적. 그래서 일하게 하다 의미가 작동되다, 가동하다, 운영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operation, ATION은 뭐뭐 하는 것, 동작, 명적. 그래서 일하는 동작이 운영, 조직적인 군사의 작전, 대규모 사업, 수술, 운영, 작동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operator, OR, 사람, 명적.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뭐예요? 조작하는 사람, 운영자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operational, 명사에다 AL 붙으면 100% 뭐라고요? 형용사. 그래서 operationally 가동의, 운영상의 또는 운영의, 작전의 의미이고요. 또 다른 형용사는 operative, ATIV는 성질, 경향의 형적. 그래서 얘가 바로 가동되는, 가동 준비가 되는 수술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opera, 어떤 노래, 음악, 춤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로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cooperate, 코는 with, 함께 일하다 의미가 얘가 동사로 협력하다, 협조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operative, ATIV는 성질, 경향, 형적. 그래서 뭐 함께 일하는 성질이 얘가 협력하는, 협조하는 의미가 되었고, 명사로 파생되어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operation, ATION은 바로 행위, 동작, 명적, 함께 일하는 동작이 바로 협력, 협동, 협조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에다 ly 붙으면 100% 뭐라고? 부사. 그래서 cooperatively가 부사로 협력하여, 협조적으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근 80 하겠습니다. ORD, ORDIN
정돈하다, 배열하다입니다.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의도 ER이 명접으로 활용되어서 상황을 정돈하는 것이 명사로 물건이나 일의 주문, 법률 시행의 명령, 질서, 정해놓은 순서, 사회, 세계 등을 이룬 체제, 각 부문의 개통체계 의미고요. 동사로 파생되어서 상품, 음식, 음료를 주문하다, 명령하다, 정리하다, 서비스를 부탁하다. 반드시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뉘앙스를 반드시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의돌리 명사에다가 ly 붙으면 100% 뭐라고? 형용사. 그래서 얘가 정돈되고 배열된 것이 정돈된 질서 있는 뜻이고, 명사로 파생되어서 병원에서 어떤 상황을 일을 정돈하고 배열한 사람이 자벽부가 되고, 군대에서 어떤 상황이나 일을 정돈하고 배열한 사람이 자벽병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disorder. 이때 dis는 뭐예요? 렉입니다. 부정을 만든 접두사. 그래서 질서 부족이 뭐예요? 명사로 바로 무질서, 엉망이고요. 신체 기능의 질서 부족은 바로 뭐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 in order.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얘가 알맞은 말, 행동 등이 적법한, 제대로 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ordinary. ARI는 형적. 그래서 얘가 정돈되고 배열되어 있는 그대로 의미가 보통의 일상적인 평범한 의미이고요. 이것의 반면은 extra 또는 extraordinary. 이 extra는 뭐예요? beyond야, 넘어선 거예요. 보통을 넘어선 의미이니까 얘가 바로 기이한, 놀라운, 비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배운 어근을 활용해서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inordinate.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고, 이때 이는 뭐예요? not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리고 정돈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얘가 과도한, 지나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ordinate. 코, with, ordin 배열하다, at 뭐뭐하다, 동적. 그래서 어떤 것을 함께 하도록 배열하는 것이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ordination. ATION은 뭐뭐하는 것, 명적. 그래서 어떤 거예요? 함께 하도록 배열하는 행위가 바로 뭐 조직화, 합동, 조화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ordinator. OR 사람, 명적. 그래서 뭐야? 뭔 것을 함께 하도록 정돈하고 배열한 사람이 조직자, 조종자이고, 발음 그대로 코디네이터를 하고, 그래서 연예인, 뭐 옷의 코디네이터, 코디가 바로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어근 81 하겠습니다. PARE가 준비하다, 배열하다 의미인데요. 이 어근이 발전하기 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가 뭐냐면 골프에서 파, 기준 타수라는 의미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어원이 파가 to make equal, 똑같이 만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을 똑같이 만들다는 의미에서 파가 기준 타수 파가 됐고, 똑같이 만들어서 물건을 팔 목적으로 준비하다, 배열하다 의미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역시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prepare. PRE는 before. PARE는 준비하다, 배열하다. 그래서 얘가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대비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eparation. PRE before. ATION은 뭐뭐 하는 것 명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준비, 대비, 약 화장품의 조제용 물질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eparative. ATIV는 성질 경향의 형적. 그래서 얘가 AB의 의미이고요. 명사로 파생되어서 AB, 준비, 준비신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reparatory. ORY는 형접이 되어서 얘가 준비를 위한, 대비를 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mpare. com이 with. 그래서 함께 배열을 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동사로 비교하다, 필적하다, 비유하다 의미가 된 거고, 이거는요 접두사 com이 with인 것처럼 뒤에 with가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A와 B를 비교하다 많이 활용됩니다. 그 다음 comparison. ISON 명접이 돼서 함께 배열해 두는 것이 비교, 비유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comparative. ATIV는 성질, 성향, 경향의 형접. 그래서 얘가 비교를 통한 비교의 상대적인 의미이고요. 여기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뭐가 된다? 부사. 그래서 comparatively가 비교적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 comparable. ABL이 할 수 있는 형적. 그래서 얘가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비슷한, 비교할 만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in comparison이 수거로 비교 안에 두다 의미가 뭐뭐와 비교하여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 배운 어근을 활용해서 의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apparatus. AP는 to, PAR은 준비하다, 배열하다. US는 명적으로 활용되어서 뭔가 옆에다 배열해 둔 것이 기구, 장치, 조직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AR이 PER로 어근 형태가 변화돼, 발음 때문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어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배운 것처럼 to make equal 의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유심히 보다 의미에서 to look a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에서는 명사로 나이나 신분이 같은 to equal, 그래서 또래, 동년배 의미이고요. 두 번째 어근에서는 파생되어서 바로 피어가 무슨 뜻? 바로 동사로 피어가 유심히 보다 또는 필이라 발음하죠. 피르. 얘가 유심히 보다, 응시하다 뜻이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발음 때 어근 형태 변화된 게 있어요. appear. 그쵸? 피르에서 피어가 되는 거죠. 얘가 동사로 appear, 얘가 나타났다 뜻입니다. 이거는 어근이 보다는 뜻이, AP는 to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근 82 파트 부분 일부 떠남입니다. 근데요, 이 파트 자체가 뜻이 있죠.
명사로 뭐예요? 얘가 부분이니까 일부, 약간 부분이고, 동사로 서로 부분으로 떨어지니까 헤어지다 뜻이 있는데, 사실은 얘가 파라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뭐냐? 파가 뭐라 그랬어요? to make equal.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 원래 판매할 목적으로 똑같이 나눈 거야. 그래서 준비하고 배열하다 어근이 된 거고, 그렇게 하니까 뭐야? 부분이 됐고 일부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떠남이라는 의미로 어근 형태가 발전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파티, Y는요 많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제 man이라는 단어에 Y 붙이면 뭐야? man이 많은 뜻이 되는 거죠. Y가 붙으면 많다. 파트, 명사로 부분, 즉 일원이 많은 것이 정당, 파티, 당사자 의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 partial, IAL은 형접,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의미는 불완전한 의미죠. 근데 상대편의 의견이 부분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쪽만 드는 거예요. 편파적인 의미가 됐고, impartial, 이때 임은 뭐야? without, not입니다. 부분적이지 않는, 한파도 편파되지 않는 의미가 형용사로 impartial이 바로 공정한 의미야. 그래서 이것의 반이옵니다. 그 다음 impart, 이때 임은 뭐요? not이 아니고 아니라는 뜻이야. 안으로 part, 일부 이거 뭐야? 지식을 주다. 그래서 얘가 동사로 정보, 지식 등을 안으로 일부를 주다 해서 전하다, 어떤 특성을 주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artition, ION, 명저, 부분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가 칸막이, 분할이고요. 동사로 파생되어서 분할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apart, 이때 어는 to입니다. 부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부사로, 바로 여러 가지 공간, 시간상에 떨어져, 따로, 헤어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apartment, 앰니엔트, 상태, 명적, 서로 떨어져 따로 있는 상태가 바로 아파트라는 의미의 주택 구조가 된 겁니다. 그 다음 depart, DE가 뭐예요? 여기서는 오프입니다. 떨어져서 부분이 돼버린 거야. 떨어져서 분리된 거야. 그래서 얘가 depart가 동사로 여행 등을 떠나는 거고, 직장을 떨어져 분리되면 직장 등을 떠나다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파트먼트, 앰니엔트, 상태, 명접, 떨어져 분리된 것이 조직의 부서, 부처, 학과의 의미가 됐고, 그러면 유알리, 상태, 명접 붙이니까 뭐야? 얘가 뭔가 분리된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떠남, 어떤 비행기의 어떤 것의 출발 개념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근 82 하겠습니다. 역시 어근에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particle, 이때 ICLE는요 작다는 개념이야. 명접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 작은 입자, 아주 작은 입자, 밀입자 의미가 됐습니다. 그 다음 particular, 얘는요 원래 AR이 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뭔가 부분으로 있는 거야. 남한테 뭔가 부분으로 헤어진 개념보다는 특별해서 부분을 둔 거야. 그래서 얘가 특별한,
특정한 의미가 됐고 명사로 파생되어서 부분처럼 하나하나 알겠죠? 알려주는 것이 자세한 사실, 자세한 상황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운 어근을 활용해서 의미를 확장해보죠. 파트너, 이 아이 뭐야? 사람 명접이야. 그러니까 부분인 거예요. 부분인 사람. 얘가 나의 반쪽 같은 부분인 사람. 이게 동반자, 동업자 개념이 되는 거고. 컴파트. 이때 컴은 뭐예요? intense, 강조입니다. 강하게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강하게 부분으로 나눈다. 의미가 동사로 구획하다, 칸막이 하다 의미이고요. 이것의 명사형은 compartment, MENT, 상태, 명적. 강하게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 기차의 칸막이의 객실, 물건, 보관용 칸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participate.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AT는 뭐뭐 하다 동접이라고 했죠. 파트가 뭐예요? 부분. CIP가 뭐냐면 어근으로 to take야. 부분이 되어서 취하다 의미가 얘가 동사로 참가하다는 뜻인데 얘를 그대로 플러스 뭐가 돼요? take part in, 참가하다 위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 participant, ANT가 사람 명접이야. 부분이 되어서 뭘 취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바로 명사로 participant이 참가자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명사형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participation이 뭐예요? 부분이 되어서 취하는 것이 얘가 참가, 참여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파트라는 단어 했고 얘가 접두사 카운터를 쓰면 카운터 파트. 카운터는 뭐야? 반대의 뜻이죠. 반대의 내 상대의 의미죠. 반대에 있는 부분이 뭐냐? 카운터 파트가 바로 상대, 명사로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파트라는 걸 활용해서 한번 꾸준히 생각하는 이런 공부가 어원을 공부하는 매력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활용해서 어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단어를 공부해 보십시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에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